간밤에 모두 편하게 주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갑작스러운 계엄령으로 굉장히 떠들썩한 하루였는데요. 21세기 들어 선진국에선 잘 일어나지 않던 일이 일어난 바람에 전 세계가 한국에 대하여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한국 시민들의 선진 시민다운 대우와 용기에 많은 해외 네티즌들이 뜨거운 격려와 환호를 보내고 있는데요. 계엄령 이후 우리 국민들의 대응과 해외 언론의 반응까지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있었던 초유의 사태에 미국을 비롯해 영국, 프랑스, 동남아 등 전 세계가 한국을 주시 중인 상황입니다. 여기 제목 보시면 한국서 계엄, 외신 긴급 타전, 미 국무부 부장관, 법에 따라 해결하기 기대한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바로 아래 기사 내용 보시면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은 연설에 앞서 우리는 중대한 우려를 가지고 한국의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우리는 서울의 모든 한국 측 인사와 대화를 시도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과 국가안보부 장관, 국무장관 등은 한국 상황에 대해 브리핑을 받았으며 지속해서 상황에 대한 평가도 보고받고 있다. 아울러 캠벨 부장관은 한국과의 동맹은 철통 같으며 불확실한 시기라도 한국의 편에 서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어떤 정치적 분쟁이든 평화적으로 법치에 따라 해결할 것을 희망하고 기대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 캠벨 부장관이 말한 것처럼 미국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한국의 계엄령을 지켜보고 있으며 한국에 대한 미국의 대응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는데요. 이렇게 전 세계가 깜짝 놀란 이번 계엄령은 지난밤 타임라인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윤 대통령이 3일 오후 10시 23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열고 비상 계엄을 선포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후 국회 모든 출입구가 폐쇄되고 국회의원들 출입이 제한됐고 이후에 11시 25분에 박안수 육군대장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어요. 이후에는 포고령도 발표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전 당원에게 국회로 집결해달라는 얘기도 하면서 굉장히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의료비상도 발령했고 비상체제로 전환했으며 계엄군이 국회 본회의장에 진입해 보좌진들과 충돌하기까지 했습니다. 이후 1시에 재석 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계엄 해제 안건이 가결되었는데요. 이 뒤에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한국의 정치 분쟁이 법적 절차에 입각해 평화적으로 해결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표명했고 결국 4시 27분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회 요구를 수용,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정말 새벽밤을 꼴딱 세운 분들이 정말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이런 긴박한 상황에 해외 언론들도 한국에 대하여 심층 보도 및 한국에서의 활동을 주의하라는 반응들을 쏟아냈습니다. 여기 보시면 계엄령 풀렸지만 한국 방문 자제, 미, 영 등 각국 주의보와 경보를 발령했다. 이런 기사가 있어요. 해외 여러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한국 방문 주의보나 경보를 발령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아래 보시면 4일 영국 외무부는 현지 당국의 조언을 따르고 정치 시위를 피하라며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발령했다. 주한 영국 대사관은 SNS를 통해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다. 외무부에 공지를 주시해달라고 당부했다. 미국 국방부도 계엄령 해제 발표 후에도 상황이 불안전하다고 판단했다. 국무부는 잠재적인 혼란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 평화 시위도 폭력으로 번질 수 있다. 시위 지역을 피하라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주한 미국 대사관의 직원들은 재택 근무를 확대했다. 이외에도 싱가포르, 우크라이나, 일본 등의 국가도 한국에 있는 자국민들에게 주의를 권고하는 등 해외 여러 나라들에서는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에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계엄령 발표는 국힘당 내부에서도 깜짝 놀랄 정도로 기습적인 조치였기 때문에 해외 여러 나라들도 지금 헤드라인 기사로 내보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 보시면 예고 없던 발표, 세계 언론 긴급 보도 하면서 외신들이 톱뉴스로 요 사항을 지금 전달했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다양한 기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CNN이 얘기한 것만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CNN은 긴급 속보를 통해 윤 대통령이 예고되지 않은 심야 TV 연설에서 한국의 주요 야당이 북한에 동조하고 반국가 활동을 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계엄령을 선포했다. 어떤 조치가 취해질지는 밝히지 않았고 의회 다수당인 야당 민주당이 검찰 수뇌부를 탄핵하고 정부 예산안을 거부하려는 움직임을 언급했다. 미 백악관은 이날 윤 대통령이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에 대해 한국 정부와 접촉해 긴밀히 연락하며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라고 했다. 비슷한 내용으로 대부분의 다른 외신들도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상당히 불확실한 한국의 상황에 대하여 면밀히 보도하고 또 모니터링 하겠다, 이렇게 다양한 언론들이 얘기를 했는데요. CNN 이외에도 뉴욕타임스, AP통신, BBC, CCTV, 신화통신, 요미우리 신문, 아사히 신문 등 세계의 주요 언론사들의 일면에 대한민국의 계엄령 소식이 급하게 올라갔습니다. 소식에 일론 머스크도 상당히 충격이라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여기 보시면 일론 머스크 한국 심야 비상계엄 소식에 와우 충격적이다, 이렇게 SNS에 올라온 글에 직접 이렇게 댓글을 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 보시면 머스크는 4일 소셜미디어에 한국 국회가 190인 만장일치로 계엄령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는 속보를 공유하면서 와우라고 적었다. 한국에서 지금 이게 무슨 일이냐라는 다른 네티즌의 댓글에는 그렇다, 이건 정말 충격적이다 라고 덧붙였다. 주요 언론사들의 보도와 머스크의 이런 반응까지 나오니 해외 네티즌들의 반응은 더욱더 뜨거워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여기 기사도 보시면 한밤중 계엄령에 SNS도 들썩들썩, X에서 작성된 글만 100만여 개, 이런 기사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룻밤 만에 작성된 글이 100만 개라니 좋지 않은 글로 전 세계의 한국이 도배가 된 것은 조금 마음이 아픈 것 같습니다. 아래 기사 내용 보겠습니다. 4일 X의 실시간 트렌드에 따르면 비상계엄과 관련된 작성 트윗은 80만 개를 넘으며 1위를 차지했다. 이 밖에도 국회의원 14만 개, 우리나라 5만 6천 개, 가짜뉴스 4만 개와 같은 계엄과 관련된 키워드 실시간 트렌드 1위부터 5위를 석권했다. 이 플랫폼에서만 계엄 관련 글이 100만여 개가 쏟아진 것이다. 굉장히 많은 숫자가 지금 이 계엄과 관련된 얘기를 전 세계 사람들이 쏟아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한국과 관련된 글이 해외 네티즌들의 검색 순위표 상단에 차지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불안한 뉴스들과 반응들이 뒤를 잇자 외국인들은 상당히 위축된 반응들을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 아래 제목 보시면 주가 하락부터 여행주의보까지 한국 계엄령에 술렁인 유럽. 그래서 이 아래 소제목도 보시면 윤 대통령 비상계엄령 선포에 놀란 유럽. 계엄령은 정치적 불안정성과 사회적 혼란을 상징한다. 유럽에 상장되어 있는 한국 기업 ADR 평균 3%대 하락 마감. 상당히 많이 하락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해외 자본시장에서 직접적인 영향은 아직까진 미미하지만 향후 전개에 예의주시해야 한다, 이런 내용의 기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유럽 시장 전체가 한국에 대하여 상당히 관조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었고 앞으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굉장히 유심히 지켜볼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내 경제 상황도 해외처럼 계엄령에 따라 출렁거렸습니다. 여기 제목 보시면 계엄령 폭탄 맞은 금융시장, 안정까지는 시간이 걸릴 듯. 이렇게 해외나 국내 모든 투자자들도 계엄령에 깜짝 놀라 국내 증시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끼쳤는데요. 아래 보시면 윤 대통령이 3일 오후 기습 선포한 비상계엄에 금융시장이 직격탄을 맞았다. 윤 대통령은 계엄령 이유를 설명했지만 그의 계엄 선포에 국내 경제가 마비됐고 충격 여파도 고스란히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원달러 환율이 출렁이고 증시가 요동친 4일 새벽 상황은 계엄이 해제된 후 안정을 되찾고 있는 모습이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이미 발동된 한국 리스크 여파는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계엄령 파장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금융시장에 대한 우려도 이어질 수밖에 없다. 오늘 차트 그냥 새파래 썼죠. 이런 식으로 국내외적으로 안 그래도 쉽지 않았던 상황에서 이번 계엄령은 한국의 상황을 더욱더 불안정하게 만든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서 한국 국민들의 단합에 지금 현재 외신들이 감탄하고 있다는 불행 중 다행인 소식도 있습니다. 외신들은 의회 메커니즘이 살아있는 한국의 국민들에 대해 매우 감탄했다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여기 보시면 미국인도 감탄, 계엄에 놀랐지만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에 고무되었다, 이런 제목의 기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단순한 어떤 개인이 한 말이 아니라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가 직접 했던 말인데요.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지난밤 발생한 사건들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싶다면서도 그와 동시에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으로부터 고무되고 있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이 추가로 얘기하시기를 저희는 계엄령이 해제되었을 때 안도감을 느꼈다. 미국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지하며 한국 국민이 사안을 평화적, 민주적, 헌법적으로 해결할 것을 지지한다.
골드버그 대사는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 직원들과 소통해 대사관 공동체와 미국 시민들이 한국에서 발생한 상황을 알 수 있도록 공지를 발송했다. 워싱턴에 있는 동료들과도 긴밀히 협력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 대사가 시민들의 대응에 상당히 놀랐고 고무되었다. 이렇게 극찬을 아끼지 않으면서 미국은 앞으로 최선을 다해 한국을 돕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런 놀라움은 국내에 있던 외국인들뿐 아니라 해외에서 뉴스로 소식을 지켜보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여기 보시면 한국 사는 가족 걱정, 의외로 반격한 한국인의 감탄, 계엄령에 놀란 동남아, 이런 제목으로 동남아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알려주는 기사도 있습니다. 보시면 동남아에서도 한국인들의 행동에 박수쳤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여기 아래 기사 보시면은 이분이 이제 태국 제1야당 인민당 소속의 파릿 하원 의원인데 이분이 X에 쓴 글입니다. 이분이 지금 뭐라고 쓰셨냐? 과거 쿠데타를 경험했던 나라에서는 한국 국회와 시민의 발빠른 대응에 주목하기도 했다. 태국의 파릿 하원 의원은 자신의 X에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를 취소하기 위해 의회 메커니즘을 활용하는 한국인과 한국 정치인의 반격에 감탄한다. 한국이 민주주의 수호에 성공한다면 태국을 포함해 많은 나라가 향후 쿠데타 예방 전략을 세우는 데 중요한 교훈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도 이어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비상식적이었지만 이에 맞서는 한국인들의 모습에서 의회 민주주의의 필요성과 회복 능력을 보여줬다는 의미였다. 태국은 1932년 이후 쿠데타가 19차례나 발생한 나라다. 파릿 의원이 속한 인민당의 전진당은 지난해 총선에서 승리했음에도 군부와 상하원 기득권에 막혀 정권을 잡지 못했고 그 이후 강제 해산됐다. 이런 마음 아픈 이야기도 있네요. 이렇게 태국의 국회의원은 본인은 정당한 권력을 얻을 수 있음에도 군부에 막혀 실패했지만 한국은 시민들이 직접 국회로 뛰어나가 이 의회 메커니즘을 지켜주었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수호할 수 있었다. 이렇게 평가했는데요. 그러면서 우리는 한국 시민들을 본받아야 한다. 이들이 민주주의를 지킨 모습을 보고 다른 나라들도 따라해야 된다. 이러면서 칭찬을 했습니다. 결국 국가는 국민들이 최고의 권력자이자 주인인데 주인이라는 말은 동시에 가장 큰 책임도 가지고 있는 게 국민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주인 노릇을 잘 한다면 이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조금씩이나마 전진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또 드네요. 이런 한국의 상황에 대한 극찬은 일반 해외 네티즌들에 의해서도 온라인상에서 이어졌는데요. 여기도 기사 보시면 한국인들 미쳤다. 비상계엄에 놀라더니 감탄이 쏟아진 이유. 이렇게 하면서 외국 네티즌들이 한국의 계엄에 대해서 한국 시민들의 반응을 이렇게 소개한 기사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한 누리꾼은 한국은 국민 500명 중 1명만이 총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군대를 앞세워 체제 전복을 시도했던 정부의 집권을 막았다면서 놀라워했다. 다른 누리꾼은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자마자 국회의원들이 달려나가 벽을 타고 안으로 진입해서 바리게이트 쌓고 법안을 만들고 계엄령에 반대표 던진 게 한두 시간 내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미친 것 같다. 그러면서 시민들이 바로 집 밖으로 걸어나와 군대에 맞서 시위한 것도 놀랍다면서 박수 이모티콘을 덧붙였다. 또 다른 누리꾼은 한국은 시민들이 빠르고 단호하게 행동해서 민주주의를 되찾고 계엄령을 철회했다. 이게 바로 민주주의를 지키는 방법이다 라고 적었고 사람들이 정부를 두려워해서는 안 돼 라는 댓글도 달렸다. 이런 식으로 한국의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지켜냈다면서 뜨거운 박수와 함께 부러움을 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기왕 해외 네티즌들 반응 보신 김에 여기 CNN에 나온 한국의 계엄 상황에 대한 뉴스에 달린 댓글들도 몇 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댓글입니다. 계엄령은 155분 만에 끝났다. 한국은 권력 분립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나라다. 이분은 한국의 삼권 분립이 이 정도로 돌아간다면 비록 이런 일이 있었지만서도 민주주의가 잘 지켜지는 나라라고 칭찬을 해주셨네요. 다음 댓글입니다. 대통령, 계엄령을 선포하겠습니다. 한국인, 아니 그렇지 않아요. 이분은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한국 국민들 앞에서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며 우리 국민들의 단합력을 칭찬했네요. 다음 댓글 보겠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고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위해 싸우세요. 이분은 지금 우리 시민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계십니다.
이분의 댓글 참 감사하네요. 마지막으로 이분 댓글까지 보겠습니다. 좋아요가 1300개나 달렸는데요. 이렇게 신속하게 대응하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낸 한국 시민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이렇게 또 기도 이모티콘까지 붙여주셨네요. 이분도 방금 전에 우리가 봤던 분과 비슷한 반응을 보이셨는데요. 이렇게 해외에 계신 여러 네티즌 분들이 우리에게 응원을 불어넣어주고 계시니 마찬가지로 이렇게 감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이런 식으로 해외 네티즌들이 지금의 상황에 놓이게 된 한국인들에게 대단하다는 박수와 함께 뜨거운 지지를 약속하는 모습을 보았는데요. 비록 우리가 이번 사태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잃어버린 많은 것들이 있지만 우리 국민들이 더 단단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할 열의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는 기회로 삼아 전화위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래저래 웃을 일보다는 화낼 일이, 행복한 일보다는 어려운 순간들이 더 많은 상황이지만 이런 상황일수록 우리나라와 국민들은 더욱 냉정하고 침착하게 위기를 극복하는 DNA가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지금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대한민국이 흔들리지 않도록 조금씩만 힘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은 더 유익하고 더 좋은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탄탄 세계 읽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